이틀 동안 시장이 정말 정신없이 혼을 쏙 빼놓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란이죠. 그전에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이란이 이제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받고 다시 되받아치는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들이 먼저 미국에 성공을 해서 열어버리겠다, 공격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한 80달러 초반, 한 80달러 정도 WTI 기준으로 요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 오르죠. 그러면서 채권 금리도 같이 튀었습니다. 뭐 2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런 불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요걸 갖다 부동산처럼 대출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가 규제가 좀 이런 게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면은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는 건 정말 쉬워지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이제는 돈을 끌어다 쓰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다가 이날 밀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란이 무슨 짓을 하냐면 현재 미국의 시장 상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국제 유가를 의도적으로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공격을 해서, 미국이 저번에 움직이지도 않는데 먼저 공격을 했죠. 그래서 국제 유가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좀 다시 움직이지 않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한테 배웠는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겁을 줘서 국제 유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인플레 압박, 11월 달에 있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을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압박해서 자기들이 이제 유리한 조건을 계속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향으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와 이 10년물, 20년물, 이제 30년물도 있지만은 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잘 봐야 된다. 얘들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은 뭐 그대로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관심 종목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21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구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이 센 구간이다. 정확하게 거기서 저항 맞고 밀렸어요. 자, 밀린 게 보이십니까? 왜냐면 이 구간에 오면은 팔게 돼 있다. 누가 파냐? 개인들이 판다. 근데 오늘 같은 희한하게 개인들이어서 받았습니다. 확실히 21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어쨌건 반등을 줘서 다행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1선을 이탈하나 했는데 간신히 오늘도 올라탔습니다. 자, 국제 유가와 그 이란의 행동 이런 걸 보면서 같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하고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미국 국채 금리가 튈지 밀릴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반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밀려 내려가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네오오토 관심 종목으로 넣었었죠. 이 구간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넣었었고, 아마 이 구간에서는 좀 눌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눌렸고 오늘도 눌렸다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구간은 괜찮은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눌릴 대로 다 눌렸고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도망가야 됩니다. 얘는 아마 얘가 깨지는 순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무너지는 날, 그날 깨져서 같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니까 이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관심 종목 하나 더 넣겠습니다. HPSP.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관심 종목을 넣었다가 그 후로 이제 피드백을 안 드렸어요. 이제 관심 종목 예전에 넣었던 구간이 이 구간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이 구간인지 여기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 후로 얘기 없다가 이제 저도 모르겠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세게 빠지는데도
양봉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사했더니 이제 실적이 좀 그전에서는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얘들의 마진율이 거의 한 40%가 넘습니다. 얘들 마진율이. 그전에도 마진율이 좋은 걸 소개해드리고 관심 종목을 넣었었고 지금도 다시 이 구간 정도 되면은 관심 종목을 넣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외인 기관은 조금 사고 있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자, 21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날 움직임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크게 저항도 있는 구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힘을 못 내서 약간 실망스러웠고,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이탈해서 나가면 아웃인데 당연히 이제 간신히 살았습니다. 간신히. 자, LG전자. 자, LG전자는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요 구간이죠. 그 후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이날도 16%, 이날도 한 10% 정도, 한 26% 정도.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이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날. 이제는 좀 모르겠다. 저항이 코앞이라 올라가다가 밀릴 수 있어서 이제는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위아래 움직이는 폭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의 영역을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에서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관심 종목 넣었던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은 완전히 틀려진 겁니다. 자, 현재는 살짝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은 좀 더 보겠습니다. 실시간 대응의 영역 넘어갔고, 자, 달바 글로벌도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음봉이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자, 직전 고점, 전고점을 넘을 때, 이럴 때 누가 달려드느냐? 개미들 달려든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차트 공부를. 항상 차트 공부라는 게 뭐 따로 있기도 하지만은 보통 직전 고점을 넘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구간을 많이 노려요. 근데 우리는 관심 종목 넣었을 때가 여기부터죠. 그래서 관심 종목 넣고 계속 피드백 드렸었고, 여기서도 피드백, 여기서도 피드백 다 드렸어요. 자, 이렇게 편한 구간 놔두고 왜 불같이 붙으면 달려들어서 물리냔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편한 자리를 계속 드리잖아요. 자, 물렸어요 이제. 자,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날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번에 상승했던 구간도 약간 위태위태하고 이제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변곡점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드릴게요. 현재는 아닙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크게 폭락은 하지 않는데, 시장이 되게 혼잡스러운데 폭락을 하지 않는데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240에서 이탈하면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관심 종목 이날 넣고, 그쵸? 이날 넣고 거의 뭐 30% 이상 엄청나게 올라서 거의 40% 정도 올랐나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제 나도 모르겠다. 왜냐면 저항이 코앞이고 모두 다 관심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도 크게 나오고 윗꼬리 달리는 음봉 나오고 또 센 음봉도 나오고, 그리고 살짝 양봉이 나오면서도 아랫꼬리 윗꼬리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죠. 자, 편한 자리에서 관심이 가는 자리에 들어가면 변동폭이 커지면서 실시간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말씀드릴게요. LG노텍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유. 자, 현대모비스는 자, 이 구간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날도 멋있게 올라갔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겁니다. 같이 빠진 거고. 현재 구간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영향도 좀 있었어요. 파업한대죠. 파업한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 SK이터닉스는 국제유가가 좀 튀니까 경제 마진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왔고, 근데 너무 횡보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한번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같이 한번 올라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 이때와는 뭐가 다른다는 거죠? 이때와는
시황도 다르고 에너지의 힘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이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 종목 언제부터 넣었습니까? 이날부터 넣었잖아요. 그쵸? 이때 관심 종목 넣고 피드백 다 드렸어요. 그 후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관심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길래, 안 좋아서 이것저것 관심 종목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일주일에,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면 일주일에 관심 종목이 4개나 5개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개 정도. 한 달이면 꽤 많이 됐는데 지금은 뭐 한 달에 2개? 3개? 일주일에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참 안 좋다,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저것 종목 다 남발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박살났죠. 크게. 물론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박살날 건 없지만 체면이 깎이는 거죠. 저거는 항상 종목 올릴 때마다, 올리는 순간부터, 관심 종목 넣는 순간부터 빠지더라. 그렇진 않았죠. 자,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건 지난 영상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탈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매도하기 싫을 거예요. 만약 손실 중이라고 하면은 정말 싫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손실 회피 효과 때문에 계속 들고 있죠. 계속 막 반토막 날 때까지, 마이너스 7, 80% 날 때까지 보통 들고 있어요. 근데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아, 여기 끝나면 이건 끝난다, 보통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이 종목이 뭐 많이 박살나 있는 것 같지만은 피드백 드렸던 구간은, 그러니까 관심 종목 이런 구간에서 놓고 다 이런 피드백 드렸던 구간이에요. 다, 그쵸? 피드백 다 드렸던 구간이에요. 충분히 상승하고 이익을 냈던 구간. 그렇지만 관심 종목을 지우지 않고 있는 건, 현재는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 말씀드렸죠. 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물리신 분이 계시면 여기서 매도하지 마라, 매도할 필요 없다. 그 후로 올라왔어요. 그쵸? 근데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후로 어때요? 힘이 없어요. 힘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구간은 매도는 안 하는 구간인데 과감하게 추매하거나 그러시는 구간은 아닙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얘는 달바 글로벌처럼 몇 번을 피드백을 드렸어요. 이 구간 피드백 드려서 엄청 상승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엄청, 여기서도 그렇고 엄청 피드백을 3번 이상 드려가지고 크게 상승 났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관심 종목 넣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야, 호카이 너 실패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물리신 분이 계시면 전저점 부분이라고 해서, 전저점이 뭔데?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저점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이제 전저점 분석하는 법이 있는데, 뭐 전저점이, 진짜 전저점이 있고 가짜 전저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자, 다행히 이 구간에서 상승을 했는데 어때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에서 제트키 바운스를 줬지만 여기서 과감하게 물타기, 이건 아닙니다. 이 구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타기는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매도할 수 없는 구간. 물타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차트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이 물타기를 하면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큰 손실에 빠지는 거죠. 자, 한전기술, 한전 KPS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